청와대 터의 비밀. 풍수가들은 서울 최고 명당을 경복궁과 창덕궁으로 잡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경복궁 200년, 창덕궁 300년의 왕기는 명당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반면 청와대는 어떤가? 1926년 현 청와대 터에 조선 총독관절을 지은 지 겨우 80년이 지났건만 이 전설이 분분하다. 청와대 주인의 말로가 좋지 않았던 탓이다. 청와대 주사는 북악산이다. 조선 건국 직후 수도가 한양으로 정해지자 개국공신 정도전은 북악산을 한양의 주산으로 삼았다. 무학대사의 해안은 인왕산을 주산으로 지목했지만 서슬퍼런 혁명 세력의 뜻을 꺾은 처리는 자고로 없었다. 무학대사 연가는 지금도 안타깝다. 잠시 태평성대가 지속되는가 싶으면 어느새 폭군이 등장하고 맏아들이 왕위를 세습한다는 원칙이 지켜진 케이스는 선조와 정조뿐이며 살만하면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되는 조선의 불행을 원천 차단하는 비결을 알면서도 당한 회한이다. 인왕산이 주산이 되면 좌총룡 북악산, 우백호 남산을 거느린 궁궐, 경복궁은 자연스레 동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관악산이 내뿜는 불기운도 막아냈을 것이라며 두고두고 아쉬워한다. 훗날 대원군이 광화문에 해태상이라는 방화막을 세웠을 만큼 관악산의 화기는 드세다. 정도전의 기세는 무학대사만 누른 게 아니다. 대종 이방원계의 수장인 하류는 조선의 되걸터로 서대문 밖에 무학벌을 주장했음은 앞서 밝혔다. 오늘날의 서교동, 연희동, 동교동 일대다. 최규하, 서교동, 전두환, 연희동, 노태우, 연희동, 김대중, 동교동 등 대통령 넷을 배출할 만큼 땅 기운이 강력한 지역이다. 경복궁을 남향으로 틀거나 무학벌에 지었더라면 시계 역사 가정은 무의미하나 영계에서는 정도전을 왕따시키고 있을 정도로 원망이 크다. 북한산의 세력권인 북악산 앞마당의 경복궁과 청와대는 터가 몹시 불길하다.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는다. 1398년 태조 7년 방원의 난이 서곡이다. 방원은 경복궁에서 정도전을 참살했다. 정도전이 태조의 병세가 위독하다고 속여 왕자들을 궁중으로 불러들인 뒤 살해하려 했다는 핑계였다. 이어 세자 방석을 귀양 중 죽이고 방번마저 없앤 뒤에야 태종 이방원은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연산군 때 경복궁은 유흥과 탐욕의 놀이터로 전락했다.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뒤 방치돼 있다가 고종즉위 후 대원군의 주도로 대대적인 중건공사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국고가 바닥나고 숱한 인명이 희생되니 원성이 높아졌고 결국 대원군 퇴진의 주요 사유가 됐다. 청와대는 경복궁 내전이 있던 자리에 지어졌다. 일제강점기의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는 1926년 현재의 청와대 자리에 조선 총독 관절을 세웠다. 6년 뒤 일본 총리 대신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할 때까지 청와대 터의 저주를 알지 못했다. 일본의 젊은 장교들이 사이토의 목을 잘라 살해한 이이육 사건이 터진 것은 사이토가 청와대 터에 관절을 올린 지 꼭 10년째 되는 해였다. 이후 조선 총독들의 최후는 예외 없이 비참했다.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고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시해됐고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수감됐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들을 감옥에 보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들도 같은 꼴을 당했다. 청와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매사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투명하고 당당한 처신이 필요하다. 박정희 독재가 끝난 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청와대 새 주인이 됐다. 전두환은 1961년부터 청와대에 홀렸다. 5.16 쿠데타 직후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실 민원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그곳의 땅 기운에 끌렸다. 1967년 청와대를 경호하는 수도경비사령부 제30대 대장이 되자 청와대의 지령과 교감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청와대 터의 유혹은 집요했다. 1977년 육사 11기생 156명 가운데 가장 빨리 소장으로 진급시키며 전두환에게 당근을 물렸다. 2년 후 박정희 대통령의 단물을 다 빼마신 청와대는 전두환에게 손짓했다. 그러자 전두환은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군과 국민을 살해하고 1980년 청와대의 새 주인이 됐다. 이어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 국민회의 제7차 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단일 후보로 나서 2,524표를 얻었다. 득표율 99.9%다. 1981년 2월 25일 대통령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로 치러진 제12대 대통령 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 90.2%의 지지율로 제12대 대통령이 됐다. 취임식에서는 장구한 세월에 걸친 시련과 고뇌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야말로 제5공화국의 출범으로 자기 완성시대를 형성하여야 할 성장과 성숙의 시대에 들어서는 찰나에 있다. 라고 밝혔다. 옛 일은 잊고 취임사처럼 개과천선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 터는 이를 용납지 않았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랑군 시내의 아웅산 묘소의 북한 폭탄 테러 사건으로 서석준 부총리 등 수행원 17명을 잃었다. 청와대 주인 전두환에게 보낸 청와대 터의 경고였다. 용도 폐기된 주인을 청와대는 야멸차게 버렸다. 노태우에게 안방을 내준 전두환은 2년 1개월 동안 백담사에 갇혀 지내야 했다. 12.12 사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수천억 원에 이르는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수감돼 사형을 구형받았다. 아들도 구속됐다. 노태우도 이미 1978년 청와대의 혼을 빼앗겼다. 전두환과 함께 노태우는 급속도로 청와대 터에 빨려 들어갔다.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 친구에 이어 청와대 안방을 차지했다. 그러나 청와대에게 주인은 별 의미가 없다. 언제든 새로 들이면 그만이다. 노태우 역시 1995년 11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청와대를 나온 뒤 멀리 달아나야 했다. 청와대 터기운의 영향권인 연희동에 집을 두는 게 아니었다. 북악산은 혀를 2개 만든다. 그 좌우를 낙산과 인왕산이 청룡과 백호로 옹이하는 형세다. 북악의 백호인 인왕산은 무악재에서 절맥을 이뤘다가 안산에 닿는다. 그중 남서쪽으로 뻗은 가지가 모래내를 따라 연회고지를 거쳐
와우산에 이르는 긴 줄기를 만들고 있다. 그 안에 연희동이 포함돼 있다. 전두환, 노태우의 연희동 자택 뒤에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른다고 무조건 명당인 것은 아니다. 60세를 넘기면 칼끝을 거꾸로 꽂는 터다. 그럼에도 전두환, 노태우가 천수를 누리고 있는 것은 청남대 덕분이다. 1980년 대청댐 준공식에 참석한 전두환이 빼어난 주변 환경에 반해 지은 대통령 전용 별장이다. 옥새, 월출, 소위, 작두봉 등 주변 산 4개와 대청호가 알을 품듯 청남대를 안고 있다. 신라의 원효대사가 천년 뒤 물이 차고 용이 물을 만나 승천하듯 국토의 중심이요 연화 정수의 성지가 이룩돼 국왕이 머물 지형 이라고 일찌감치 내다본 곳이기도 하다. 청와대의 날카로운 손톱이 핥힌 상처를 상쇄시키는 작용을 다 해온 선량한 땅이다. 요즘 청남대는 일반에 개방되고 있다. 숨겨두는 편이 청와대 주인에게는 나았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스타일이 달랐다. 김영삼 대통령은 행동한 뒤 생각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생각하고 행동했다. 경복궁 앞을 가로막고 있던 조선총독부를 1995년에 헐어버린 것이 단적인 예다. 이리저리 따지다 보면 실기하고 실기하기 딱 좋다.